루치오, 그만 하지 그래. 당신 이미 중상을 넘어섰어.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시히데님이라면 이쯤에서 전투를 포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애초에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그런 엉뚱한 데 말고 심장을 노리라고. 내가 수없이 시범 보였잖아. 저런 허접한 새끼들한테 밀리는 걸 진짜 내 눈앞에서 보여줄 거냐? 시끄러워 죽겠네. 네 아비한테 좀 닥치라고 전해주면 안 되겠냐?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를 습득해 주셔야 했을 요시히데님과 직접 겨뤄보다가 끝이 나길 원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교본이 될 상대에게도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먼저 써야 하는지. 이봐 잠깐. 심장을 뚫어. 그 망할 놈의 심장을 뚫으라니까. 사과를 조각낸다. 그래갖고 네가 그러니까 교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건 딱딱했고 화석했고 물렀고 과즙이 많았다. 당신의 호흡이 흐트러지고 있군요. 이해합니다. 이 공간은 가끔씩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 때가 있으니까요. 단내가 퍼질 때마다 난 보아하니 당신의 그 짐덩어리로부터 드디어 자유로워진 모양이군. 어때? 소원대로 후련하던가? 루치오가 죽기라도 했다는 거야? 심장이 뽑혔지. 당신 말을 빌리자면 때가 된 것뿐이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네. 어이, 루치오! 아가리 다물고 있지 말고 대답해! 네 새끼는 아직 네 쓸모의 반의 반도 다 하지 않았어! 어디서 건방지게 먼저 뻗어 있어! 야, 너 괜찮은 거냐? 이 하찮은 벌레 새끼가 지금 뭘 들고 있는 거야! 이 징그러운 새끼가! 그래! 판테씨, 보고 계시면 뭔가 방법을...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돼. 하지마. 너라도 나랑 파시아랑 친해져야지. 이거야. 제가 더 빠른 방법을 두고 이분의 목을 손수 조르는 것. 신체에 손상 없이 온전한 고통을 마지막까지 느끼기에 질식만큼 적합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마에스트로님만의 자해지. 작품을 손수 만드시는 것까지 전부 보여주시니. 자, 같이 감상하자. 흔치 않은 기회이니 눈은 크게 뜰수록 좋아.
나도 앞으로 언젠가 마에스트로님을 뛰어넘는 마에스트로가 될 거야. 너의 꿈은 뭐야? 내 안에서 울리는 냄새가 나.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 공간은 항상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전부 갖추고 외부 물질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끈적하고 썩어가는 지독한 악취. 그렇구나. 이 연기는 푸른색이었어. 신체 타임리우스를 생생하게 보여드리죠. 그 일치 떼어내드리죠. 파시아, 왜 친해지기 싫은 거였다면 나만 죽이면 되는 거잖아. 왜 파시아를?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어요. 제가 보는 눈이 없었군요. 이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길. 용서할게요. 이곳의 공기는 맑군요. 오랜만에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 같아요. 당신 여러 사력을 보아온 눈이군요. 부디 말해주세요. 당신 눈에는 저의 전시장이 어떻게 비치는지. 조악하네요. 제 요즘의 삶 속에서 보아왔던 여느 것들처럼. 당신이 무엇을 보셨는지 저에게도. 나를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네. 이제 충분하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보면 과거도 그리 낙관적이진 않아요. 비록 1차 연기전쟁이라는 단어가 생길 줄 이때는 상상도 못했었지만 살인은 자군 멈추게 먹고 근본적 빗나갔나. 최대한 시선을 끌어봤지만 본능적인 감각으로 피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측을 섞었어야 할지도 모르겠군. 죽는다. 괜찮으십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제자 쪽의 반응이 한순간에 소실되었어. 우선 키스를 대비하는 거지. 베스파, 본나. 무언가 뒤집어 쓰더니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잠만.
그와 비슷한 기술이 되고 공방장이군요. 주변에 있는 걸 이용해서 붙잡아두는 거 멋있어 보이더라. 특색마리! 위를 보시게나! 잡았다! 아빠! 지금이에요! 잘했다. 아무리 특색 해결사라도 이 유물을 쓰면 딸까지 배웠어. 미친 새끼. 와. 딸까지 배워놨어. 딸, 기억하지? 가족이란 건 다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아프지 않은 법이라고. 이거 한초 돼가지고 혈기 만들 것 같아. 몸이 반토막 났으니 더 움직일 순 없을 거라네. 그러니 누워서 보고 있게나. 지금부터 나리들이 진짜 멋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테니. 왜 그래? 참아. 배워내겠습니다. 그냥 아예 가슴이 뻥 들어버리고. 난 너 같은 새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팔다리를 포기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매달고 다니는 불쌍한 족속들. G사의 자랑스러운 해충병기. 거기서 내세웠던 특이 개체가 세 종 있었지. 구더기 왕자, 나반공주, 파리대왕. 연기전쟁에서 그놈들이 최전선에서 온갖 비위상하는 꼴은 다 보여주는 바람에 내 정신 단련이 좀 됐지. 근데 그때 도시전설처럼 들려오던 소문이 있었어. G사가 부여한 특이 결정 개체는 총 3종이 아니라 4종이라고. 하나는 제대로 껍데기가 안 벗겨지는 바람에 부화조차 안 됐다던데. 그 역겨운 털투성이 팔을 보니까 알 것 같네. 그 개체를 마주친 자는 전부 죽어서인지 제대로 아는 놈들은 없었지만, 뭐 날 만났으면 달랐겠지만 그래도 다들 당연하게 짐작했었지. 그 벌레가 무엇이었을지. 해충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그것이 안 보였어서. 너였구나. 그 번데기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던 가련한 바퀴벌레 새끼가. 구더기, 파리, 나방. 그 다음에 솔직히 모기 아니? 바퀴벌레가 아니라? 당신도 연기전쟁 참전자였다고 했지. 아, 그래. 절대 잊지 못하지. 그리고 패배자인 니놈과는 다르게 난 이긴 놈들 쪽이었거든. 그날의 연기, 찐득거리는 채, 숨 쉴 때마다 폐를 타고 들어오는 안개들. 그때 내 손에는 보냐텔리 가문에서 수여받은 자랑스러운 총검이 들려 있었어. 벌레들은 다 그런 소리를 내잖아. 날개가 부딪히면서 내는 그 진동 같은 소음을,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미리 장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푸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심장을 찌른 채로 곧바로 탕! 한 번은 그럴 때도 있었어. 오래 살아보겠다고 벌레 새끼 하나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심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총을 맞아버린 거야.
바닥에 쓰러져서 꼼짝도 않고 둥글게 몸을 말고 있더라고. 길가에 벌어지보다도 못한 꼴이었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 한 방에 죽이는 것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총대로 다리 하나씩을 천천히 부러뜨렸어. 4개면 아쉬울 뻔했는데 마침 다리도 6개잖아? 역시 다리 1개를 작살내니까 꼴에 반항을 하더군. 소리도 지르면서 다리 2개부터는 나를 피하기 시작해. 엉금엉금 기어가 반대쪽으로. 3개부터는 울어버리더라고. 침 흘리고 구걸 같은 걸 하면서. 그러다가 들어봐. 5개부터는 그냥 축 처지는 거 있지? 도망도 안 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그때가 제일 재밌어. 살 의지도 다 버리고 몸을 나한테 맡기고만 있는 그 꼴이. 하지만 이걸 보고 잔인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지. 너희 쥐사 벌레 새끼들은 훨씬 잔인하게 사람들을 찍고 그 자리에서 먹어가며 전진하는 괴물 새끼들이었으니까! 아 치긴 했어. 뭐? 뭐라고 했어? 벌레 새끼의 웅얼거림은 나한테 들리지가 않아! 가까이. 눈도 깔띠 집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 안 남았나 보다. 그치? 이게 가까이 오지 마. 우리는 검은 날개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둥지를 튼다. 왕국들은 멸실되었고 영구불변하게 행진한다. 그러다 어느 날 너희가 잠든 침대 위의 안락한 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 삶을 부러짓고 발악하다 사라져갈 때까지 천천히 갉아먹어 치울 것이다. 행진, 섭취, 번식, 섭취, 삭제, 재생. 행진. 아이 씨발, 진짜잖아. 해충 새끼들의 왕. 이제 와서 갑자기 부화한 거냐? 그래! 대체 어디로 간... 야, 잠깐. 저기 인기척이 느껴지긴 하는데 미동이 없는 게 영 이상. 어이, 수염! 괜찮냐? 인기척이라고? 아니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히스. 소리가 뭐? 들려오잖아. 엄청나게 바닥을 기어다니는 사각거리는 소리들이. 저거 그렉 맞아? 헤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길잡이, 하나만 말해줘라. 우리 사활을 걸고 정신 차릴 때까지 패라면 할 수 있어. 지난번에 신발 간수 제대로 못한 놈도 그랬고 그 잘난 체하던 연구원 놈도, 심지어 내가 그랬을 때도. 그런데 저건 돌아오긴 하는 거야? 모르겠군. 저건 뒤틀림이나 에고처럼 새롭게 발현한 힘이 아니다. 그럼 뭔데?
되어야 했지만 되지 못하고 13번 수감자가 품고 있던 것, 그랬기에 꿈꾸어선 안 되는 것들이 꿈을 꾸고 있었을 테고 소멸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할 거다. 방금 나 그렉의 눈이랑 마주쳤어. 허물일 뿐이야. 아직 변신 중인 번데기처럼. 우리가 벗겨내면 돼. 그럼 돌아올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길 희망하지. 희망은 무슨? 될 때까지 하면 그러면 돼. 그렉! 잠깐만 얼어 있어. 정신 좀 차리라고, 아저씨! 와. 아. 아, 미안하구나. 이 무기는 다루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준 것 같네. 작동이... 내 탓은 아니야. 그런 함정까지 준비할 이유는 없었거든. 평소에 무기를 잘 관리하지 그랬어. 중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 무기는 없는 것과 다름없을 텐데 깊이 생각할 건 없어? 내게만 운이 따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나을 거야. 아,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나? 알아야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알아야는 기다리고 있지 않아! 애타게 기다렸고 절실히 기대했으니 헤아릴 수 없이 원망했으니 이 순간조차 베어내리라.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자가 보고 있는 마지막 시선은 눈앞의 루시를 향해 예정인 것이 아니라 시간 속 어딘가를 향하며 헤어진 소지의 아비에게 더 이상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로스와 천천히 자신의 밤을 들기 시작한다. 로시. 로스는 대답 없이 자신을 내려다본다. 나는 로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로스는 자신에게로 이어져 있는 자신이 이루고 있는 모든 시를 보고 있었다. 이것껏 이어지고 있던 우리의 하슬로. 그런 날 생각이구나. 로스는 알아야 할 지키지 못했다. 손가락을 걸고 아스페트 와드는 거실이 되었고 이어졌던 실은 천 갈래로 가닥가닥 잘려나갔다. 그렇게 당연히 나와의 회사의 계약은 모든 의미를 잃고 말았다. 시계, 너는 움켜쥐고 있던 단 하나의 실마저 놓쳐버렸다. 머무를 이유가 어딨지? 로슈가 사슬을 베어내다 처음부터 연결된 적 없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연결이 끊어진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다. 비명을 지르듯 로슈가 살아온 날들이 날카롭게 결석되어가 그 나라들이 쌓여 이루어진 기억 또한 희미해져갔고 기억은 남기게 되어 시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시련만 이겨낼 수 있다면 저도 요시히데 언니처럼 리엔 씨의 딸이 될 수 있어요. 자신마저 망각한 무한이겠지. 소생은 그저 주인님을 구하지 못하여 서글픈 달랐던 걸까요? 제 복만과 그렇기에 한 번 들어가면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는 구덩이. 많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바라봤던 수원. 거미집의 존재이니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손가락 모두를 위한 공동의 사업이랄까. 잊고 싶은 건 전부 다 이 구덩이 밑에 깊숙이 시면에 있는 거미집을 가져다 버리는 거지. 여긴 하나의 쓰레기통이야. 비밀을 한없이 가라앉히면 끝없는 우물이고 사건들이 묻히는 벚꽃무덤이지. 저마다 추악하고 잊고 싶은 무언가를 여기에다 던져두고 더 이상 떠오르지도 떠올라질 수조차 없게 하고 이미 숨이 끊어진 아비들, 아직 살아남은 아비들, 그리고 이곳까지 온 너희들 모두 수고가 많았어. 나를 완전한 공허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족쇄를 만들어야 했어. 족쇄는 반드시 허물을 불러오니까 이제 그 틈새를 고독이 빈틈없이 채워줄 거. 모든 것이 소멸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검의 나락이 될 거야. 엄마한테 가서 말할 거야.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라고. 배연에도 실은 그저 끝없이 이어가겠지만 그렇게 늘어난 실은 너무나도 가늘어 로시에게 닿기도 전 반투명한 공을 속에 흩어지겠지. 그러니까 설령 끊어졌다라도 즐겼던 죽음 너머까지 끌어온 그 사실이라도 끊어진 사슬을 다시 녹이지 못한 줄 알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변입니다. 끊어내고자 하는 강한 힘도 무엇을 배가려는 검도 결국 지켜내고야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되지.
그렇다면 이 사슬을 잡고 가서 말해줘. 이때까지 못했던 말들. 이 줄이라면 다시 묶을 수도 있겠다. 아라가 밝아진 사슬을 짚어준다. 로시가 끊었던 사슬, 고통 속에서 내줬지만 분명히 다시 엮을 수 있는 우리의 시위가 시간으로 부서낸 거. 엄마 기다리겠다. 이만 갈게. 반투명한 고체, 그 안으로 향한 발걸음을 소풍이라도 가는 듯 가보여 보였다. 아라는 로시의 안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그녀는 로시의 바깥에 존재한다. 끊어내자. 전부를.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엄마, 모든 순간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당신을 듣고 있어. 길을 잃은 내 아이야. 돌아오는 방향을 모르겠다면 가장 아팠던 첫 매듭을 더듬어서 되짚어봐. 엄마 이름은 어떻게 적는데? 자, 읽어봐. 슈? 아니, 그 글자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요시대라고 읽는 거다. 류슈! 이게 더 편하고 이쁘잖아. 엄마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류에서든 엄마는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모든 여정의 끝과 시작을 알 수 있지. 끊어낼 수 없는 거야, 딸. 제 멋대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모래성을 부수는 게 슬프니까. 그래서 우는 거야. 그럼 안 해도 되잖아. 파도는 바람에 의해 움직여. 바람이 불면 그건 밀물과 썰물이 되어서 눈앞에 있는 건 다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지. 그럼 바람이 부는 대로 안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딸, 잘 생각해봐. 파도는 바람이 끌어당겨줘서 모래성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는 바람이 미는 대로 모래성을 부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파도는 슬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아빠 언제 행복해져? 글쎄, 그건
찬찬히 알아가 보도록 할까? 결말을 아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딸이 아빠만큼 어른이 되고 나면 그때 보는 거지. 그래. 그럼 그때까지 매일매일 읽어주는 거야. 약속. 파도 소리가 들리는구나. 어떻게 들리지? 쓸쓸해. 아라야시키를 다룰 수 있게 되었구나. 요시 이데 그 유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된 이상 너는 다음 손가락 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검이 되어버렸단다. 널 지켜줄 집은 이제 없어. 그러니까 몸 조심해, 딸. 리엔, 나를 죽인다고 끝은 아니야. 대행자들은 계속 너를 뒤쫓아올 거다. 우물 안에 숨어 있는다고 해서 네가 가려질 리가 없어. 이런 염색을 다시 해야겠네. 이걸 읊으라고.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지치는군. 딸, 아무래도 네가 땡 쳐주는 걸 잊어버린 모양이야.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은 오랜만이네요. 이 어두운 분위기. 이번에는 비석 형태의 표상 집회군요.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합한 집회지만 지금은 그만한 논제가 없을 텐데요. 이 바쁜 시기에 고전적인 발프루기스의 밤을 강제로 연 무엄한 파우스트는 누구인가요? 파우스트 중에 그런 눈치 없는 파우스트가 있을 리가요. 순진한 파우스트라면 모르겠지만 어머, 정말인가 봐요. 네, 순진한 파우스트가 열었습니다. 관리자 파우스트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순진한 파우스트가 하고 싶은 질문이 뭔지 냉철하고 똑똑한 파우스트는 알고 있어요. 그 질문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언제까지 파우스트가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하는 건지 의문이네요. 어디 한번 드러나 보죠. 이번 거미집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게젤 샤프트에서 열람하려 했지만 일부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더군요. 림버스 컴퍼니 본사의 보안을 고의적으로 허술하게 만든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 하나 알아내지 못해서 예리하고 총명한 파우스트가 답해줘야 하는 건가요? 권위가 낮은 파우스트 따위에게 무언가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접근 권위에 대해 잊은 것은 아니겠죠? 게젤 샤프트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올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우스트가 말하고 싶은 건 다분히 고의적인 말실수네요. 파우스트를 1인칭으로 부르는 건 금지된 사항이에요. 순진한 파우스트는 이전부터 위태로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죠.
죽은 파우스트들이 되고 싶은 건가요? 아닙니다. 파우스트는 죽은 파우스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매번 게젤 샤프트의 정보를 날로 먹으려는 순진한 파우스트에겐 알려줄 정보가 없네요. 사랑스럽고 음험한 파우스트는 대답해줄 수 있어요. 대신 순진한 파우스트의 칭호를 바꿀 거예요. 어때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림버스 컴퍼니의 대표 디아스가 그 대답입니다. 멍청한 파우스트. 정보 제공에 감사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고전적인 발프루기스의 밤까지 열어 묻다니. 바뀐 호칭이 잘 어울리네요. 멍청한 파우스트. 멍청한 파우스트는 화가 난 걸까요? 침묵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관리자 파우스트도 아니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한 대가를 치른 거죠. 그렇다면 다시 파우스트가 불가능한 가정을 구태여 세울 필요는 없을 텐데요. 멍청한 파우스트가 제일 많은 황금가지를 복원했다지만 다시 관리자 파우스트가 될 순 없어요. 그래도 묘목을 심고 거기에서 사과 열매를 따온다면 혹시 알아요? 다시 관리자 파우스트가 될 수 있을지. 그걸 멍청한 파우스트가 해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멍청한 파우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건 거기까지. 멍청한 파우스트에게 하사한 시간은 끝났어요. 게젤 샤프트 토론 구역에 더 머물 수 없는 저 멍청한 파우스트는 이만 퇴장시킬게요. 고전적인 발프루기스의 밤은 이것으로 강제 해산이에요. 헤르만 이사님, 림버스 컴퍼니에 대해 몇 가지 보고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말해보렴. 우선 첫 번째로 림버스 컴퍼니에서 진행하던 황금가지 접목 실험이 결국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황금가지를 5개만 더 모으면 그래, 묘목이 심어지겠지. 얼마 남지 않았네. 두 번째로 LCB의 11번 수감자 싱클레어의 표시가 잠깐이지만 완전 각성했다고 합니다. 그건 흥미롭네요. 몇 년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사맥이 모두 새겨진 건가요? 제 눈엔 보이지 않아서 거기까진. 하지만 완전히 새겨진 건 아니었나 봐요. 아주 잠깐 각성했을 뿐인 걸 테죠. 유능한 버틀러의 정보력은 세븐 협회의 일과 해결사 못지않다더니 정보의 질과 속도가 만족스러워. 혹시 전해줄 게 더 있니? 네, 마지막으로 아드님이 품고 있던 왕족 혈통의 인자가 각성했습니다. 그 인자라면 헤르만님이 말씀하신 포장지를 아드님께서 뜯었다는 겁니까? 박휘 황제. 그건 포장지를 뜯다가 나온 조금 더 멋진 포장지일 뿐이야. 내가 준비한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은 아직 제대로 뜯기지 않은 채지. 하지만 곧일 수도 있어. 진짜 선물은 묘목에서 맺어질 겨우살이에서 시작될 테니까. 그러고 보니 그 선장이라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 H사에서 복귀한 이후엔 영 보질 못한 것 같네만.
그분은 고래를 사냥할 작사를 더 날카롭게 갈고 있을 테니 사냥이 시작될 때만 자신과 선원들을 부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새하얀 건물 바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지? 당분간은 이곳에서 성황충의 복구와 해석에 전념해야지. 곧 시작될 엔사 이사회가 끝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 소냐, 전에 말했던 건 알아봤어? 안 그래도 어제 침투한 단원들이 말해주더군요. 하인리 크로머, 야코프. 그 둘이 이사회에 참가하는 건 확정이라고. 보기 껄끄러운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피곤한 일이지만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군. 동생인 크로머가 죽었을 때도 꼼짝 않던 그가 움직인다는 건 머지 않았나 보네요. 그래, 곧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편제가 완성될 거야. 유례없는 의체 사냥이 시작될 테지. 그 기계 숙청의 날조차 비교할 수 없을. 우리는 그 혼란을 틈타 모든 거울 세계를 노래하겠지. 선장이 좋아하겠군. 모든 가능성의 세계에 있는 고래를 자신이 사냥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니까. 사담은 이쯤하고 들어가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그래, 넬리. 다음 임무가 배정되기 전까진 계속 림버스 컴퍼니의 동향을 살피도록 해줘. 네, 이사님. 이사회가 시작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 한번 기세가 밀리면 골치 아파질 테니까. 엔사에서 그 쥐는 자들을 상대할 생각을 하니 제법 긴장되는군요. 좋아. 그럼 입장해볼까?